한 줄 기사도 관점 있게 변상욱의 뉴스너머. 네,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변상욱의 뉴스너머,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 뉴스에서 저희가 언론 자유 얘기를 잠시 해보기도 했고, 언론 자유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저희는 지역 소멸에 맞서는 소식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언론, 지역 둘 다 참 어려운 과제, 무거운 주제로 이제 기자님과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돌입해야 되는데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 전에 못 뵀던 기간 동안에 제가 기사에 그 변상욱 기자 이름이 뜬 걸 봤어요. 예. 그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대상 제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KBS가 거부권을 안 하고 제2요구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 그동안은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늘 기사를 썼단 말이죠. 예. 모두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공식 용어가 아니다. 아, 예. 제2요구권이라고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제2요구권 하면은 듣는 청취자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딱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정리돼서 와닿진 않아요. 머리에 와닿지 예. 않으니까 거부권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예. 제가 제2요구권이라는 걸 갑자기 이렇게 들이민 거는 대통령이 너무 거부권을 남발하니까 예. 비난이 커지고 그 비난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앵커가 그럴 때 거부권이 아닙니다. 제2요구권이라고 제2요구권입니다. 부르는 게 맞습니다라고 예. 한마디 해야 되는데 왜 안 예. 했냐. 그래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걸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던 거죠. 근데 그게 선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는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풀리는 거는 대통령 탓이야 정부 탓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소란스러워지면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계속 이렇게 코를 걸면 코골이고 귀 걸면 귀골이고 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세상 모든 것은 다 선거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예. 선거 기간이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제2요구권입니다. 예. 그런데 출연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저희 마치 시즌2 이런 함께하게 거예요. 됐어요. 예. 학교에 등교한다고 해야 됩니다. 예. 라고 써야 되는데 학교 갔어 이렇게 하면 네.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죠. 뭐. 알겠습니다. 예, 제2요구권으로 말씀을 제2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 소식 연구소에 함께하는 변상욱의 뉴스너머 출발할 텐데 예. 오늘 저희가 첫 시간이지 않습니까? 첫 시간 주제를 모레 있을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정해봤습니다. 취임 2주년 맞아서 오는 9일입니다. 모레 대통령의 기자회견 갖기로 했는데 이게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1년 9개월 만이라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이번 정부에서 이런 것 좀 비교를 많이 하네요. 뭐 몇 년만, 며칠만, 예. 몇 월 며칠 이후로 처음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늘 했으면 그런 비교가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요. 워낙 띄엄띄엄 있거나 해야 되는 걸 갑자기 안 하거나 하니까 얼마 만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죠. 720일 만에 영수회담 뭐 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선 기자회견이 주제잖아요. 예. 기자회견하면 최근에 진짜 뜨거웠던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민희진 대표, 그냥 어도어인가요? 어도어의 어도어. 민희진 대표 예. 기자회견을 얘기하는 거군요. 예. 예. 그리고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어찌 보면 좀 저격하는 예.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 기자들로서는 정말 모처럼 대하는 화끈한 예. 직설적인 기자회견이라 사실 그걸 보는 저도 좀 예. 놀랍기도 했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뉴진스의 팬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네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결국 이걸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죠. 민희진 방시혁의 싸움에 모든 언론이 집중하는데 사실 그 싸움이 더 중요한 거냐 아니면은 뉴진스 멤버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냐 예. 또는 한국의 K-팝은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데 두 사람이 싸우면서 모든 의제를 다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니까 예. 언론도 거기에 휘말렸는데 지금 뭐 다음 달에 도쿄돔 팬미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싱글 더블 앨범 나오고요. 네. 중국의 알리에서는 지금 예. 뉴진스의 얼굴 초상 뭐 등등등을 카피해서 마구 쓰면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고요. 예. 이런 걸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야, 이 언론뿐만 아니라 K-팝까지 아, 잘 알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아마 정치권의 기자회견은 당연히 많이 보셨을 거니까 예. 분명 모처럼 생동감 있는 기자회견인데 이런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기자회견 제가 일부러 이제 최근에 있었던 기자회견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열었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저희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또 오랜만이다 보니까 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꼭 필요한 겁니까? 좀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왜냐하면 이게 국정 운영의 어떤 개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꾸려져서 나라의 각 산업과 각 부문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거나 꾸려져 나갈 것이라는 걸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으면 예. 재산 문제라든가 자기의 직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교 교육 문제, 자녀들의 문제 등등등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감잡기 어렵습니다. 그게 부동산이든 사회복지든 연금 문제든 다 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나는 국정을 이렇게 펼쳐나갈 테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필요한 것들은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미국에는 수정 헌법상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상원과 하원이 공동으로 모인 자리에 대통령이 수시로 나와서 자기의 국정 운영 방침과 방향을 설명하도록 한다가 예.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결국 국민과의 소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기적으로 갖는 신년 기자회견 또는 상반기 하반기 기자회견 또는 수시로 갖게 되는 어떤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걸 갑자기 건너뛰고 하니까 국민들로서도 의아했고 언론들은 이제 불만이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 초기를 보면은 예, 도어 스태핑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약식 기자회견이다, 출근길 문답이다, 뭐 이 표현도 지금 언론사마다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긴 하고 예. 미디어 오늘 기사 보니까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앞선 도어 스태핑은 기존의 도어 스태핑과 개념이 다르다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하던데 예, 예. 어쨌든요 초창기는 이 도어 스태핑이 신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아마 대선에서의 어떤 승리에 도취돼 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뭐든지 설명하고 자신 있게 남 앞에 나서려고 하던 대통령의 이제 모습이 눈에 띄었던 건데 그래서 쉽게 생각했던 게 도어 스태핑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대통령이 안 하던 걸 찾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것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기자가 기습적으로 덤벼들면서 네. 그 사람의 평정심을 흐트러뜨려 갖고 정보를 빼내거나 어떤 실수를 유발시키거나 예. 이런 방식을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발적으로 하는 거군요. 예. 근데 그걸 대통령이 기자들을 향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네. 방법부터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조금 하다가 현타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줄임말 써도 되나요? 예. 됐습니다. 이게 네. 아닌데 이게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더군다나 분야가 정치, 경제, 사회부터 외교, 안보까지 쭉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은 사실 정치가 처음입니다. 검찰청에서 그렇죠. 예, 예. 수사만 하고 수사 지휘만 하다가 갑자기 나섰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이죠. MBC 기자와의 MBC 기자가. 이제 다툼 때문에 예. 야 그만둘랍니다라고 하면서 그만뒀던 거죠. 야,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는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됐고 예. 그리고 뭐 KBS 신년 대담이 뭐 녹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걸로 제가 또 많이 팠던 그 기억도 충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보면은 신년 기자회견을 지금의 정부와 비교하면은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예. 3-4번 정도 했다 그러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정부에서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하면은 다가올 불편한 현실이 있었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일단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즉문즉답을 하면서 자유롭게 기자회견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경력이 좀 짧은 데서 일단 첫 번째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 전에서도 치러보시고 또 대통령 취임 이후도 겪어보셨지만 언변이 그렇게 능수능란하지 않습니다. 대충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거의 비슷하게 비견될 정도의 언변이어서 예. 갑작스런 어떤 돌발적인 질문에 응대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든 간에 제일 먼저 나올 질문이 가족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장모 또는 부인에 대한 어떤 투기 의혹에 대한 것들이 제일 먼저 나오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물론 명품 디올백 얘기도 나오고 예. 등등등 언제나 리스크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대통령의 부인의 어머니인 장모 이렇게 돼가지고 걸려 있으니까 뭔가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부터 묻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검찰공화국에 대한 오명 이게 이제
오명이 아니라면 증명을 해봐라. 도대체 검찰공화국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 문제도 이제 심각하고 거기다가 각 언론사나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기본권에 대한 문제. 예.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민생이 나빠진 것. 이런 것들이 다 모아서 대통령으로서 참 난감했던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많기 때문에 예.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기자회견 처음으로 포문 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는 미국 스타일로 연두교서라고 해가지고 국회에 가서 나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은 이겁니다라고 하는 걸 쫙 연설하고 들어오는 거였는데 68년부터는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질문을 갖다 사전에 받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질문에 답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다가 73년인가요? 3시간 반 동안 한 적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요? 예. 확실히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꼿꼿한 자세로 서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지기도 했죠.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 두고 그때 영수회담 때 그 말의 비중이라고 할까요? 85대 15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시간이 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3시간 넘게 했었군요. 그렇죠. 예.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이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60년대였습니다. 제5대 대통령 그리고 79년 10월 26일까지죠. 예. 11.6까지 헌정사상 최장기간 재임한 대통령이었는데 우선 뭐 영상 짧게 나갔습니다만 지금의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자회견과 뭔가 좀 차이가 두드러진 게 있었을까요? 저 당시에는요. 워낙 정확하게 짜여진 각본, 그다음에 정해진 질문을 기자들한테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하고 배장을 다 했죠 사전에. 요즘 말은 딱 약속 대련. 예, 약속 대련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대통령이 준비된 답변을 쭉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 연설의 특징이 군에서 사단장 훈시 같은 느낌이 약간 납니다. 예, 그래서 꼿꼿하게 서서 당당하게 누르면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기자들은 열심히 받았었는데 재미난 일화는 그중에 기자 하나가 엉뚱하게 돌발적인 질문을 한 기자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어요? 어떤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뒷얘기라 잘 전해졌는데 대통령이 기자들과 술을 하는 자리에서 머리를 쿵 들이받으면서 나 골리려고 일부러 그런 질문했지 하면서 박치기를 한번 했다는 일화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짜여진 각본대로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예. 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5대부터 9대까지 역임을 했었고 11.6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대 최규하 11대부터 12대 전두환, 13대 노태우 대통령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문민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변성욱 기자께서는 11.6 사건 그때가 대학교 재학 중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성인이었으니까 문민정부 이전과 문민정부 후 출범 이후 기자회견의 좀 차이, 뭐 온도 차 이런 거 좀 구분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 두 가지죠. 뭐 박정희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정부에서는 기자들에게 정해진 질문을 해다오라고 요구를 하고 어떤 정부에서는 자유롭게 만나서 마음대로 물어보십시오. 마음대로 뭐 물어보시는 대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정부가 있고 그 중간쯤에서 기자들이 원하는 질문을 전부 다 사전에 좀 많이 추려 주시겠습니까? 마치 문제은행처럼. 그런 다음에 그중에서 중복되는 것들은 당연히 합치고 또 지금으로서 좀 답하기가 난감한 것들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 안에서 충분히 질문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해주세요. 마음대로 해주세요. 미리 마음껏 질문하고 싶은 대로 주신 다음에 저희가 조금 가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민정부 전에는 거의 근데 약속 대련에 가까운 기자회견이었겠군요. 마음대로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이어지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소통 모습은 어땠는지 또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약 17%가 외국 자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유하십니까? 불과 2%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급해져도 누가 안 도와준 겁니다. 오늘 한 번 더 웃어봐 주시죠. 당선자의 월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말 나올 줄 알았으면 여기 안 나왔는 건데. 그 확실히 영상 보니까요. 예. 그 온도가 다르네요. 좀 유쾌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마음대로 물으세요라고 하는 분위기와 예. 정해진 대로 딱 눈빛을 서로 맞춰가면서 약속 대리를 하는 거는 뭐 아무래도 다르죠. 그리고 뭐 이런 질문 할 거였으면 안 나왔을 텐데 뭐 이런 것도 예. 오히려 좀 생경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예,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도 봐야 예.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가장 많은 기자회견을 했다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도 보여드리면서 변상욱 기자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좀 온화한 표정은 사라진 지금 저희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저 때는 텐션을 좀 받아 계신 것 같은데 예. 150회 정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뭔가 현안이 생기면 바로 기자들 불러서 같이 토론하고 질문 받고 했으니까요. 예. 한 150회 정도 임기 중에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지금도 너튜브 검색해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였나요? 예, 그 예.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라고 예. 하는 대목이 나왔던.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검사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니까 같이 만나서 한번 끝장 토론을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검사들이 준비한 거는 법적인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법 철학이나 법 체계 속에서의 논리적인 어떤 질문이 아니라 뭐 가족에 대한 게 갑자기 툭, 학력에 대한 게 툭 튀어나오거나 뭐 대학도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이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데 그런 감정이 격해지는 장면들도 있었죠. 지금 정부에서는 좀 불가능한 그림이겠네요. 글쎄요. 예. 지금이야 뭐 검찰의 수장에서 대통령으로 가셨으니까 예. 지금 누가 검사가 그러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까지 살펴봤고 이후에는 이제 보수 정당의 후보가 연달아 당선이 됐습니다. 17대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18대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역시나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좀 기자회견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한 차례 2008년에 바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바로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바로 촛불 전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 참모들을 모아놓은 가운데 그냥 신년 국정연설 예.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MBC 광우병 그렇죠. 관련한 광우병 것도 있었고. 파동과 관련된 촛불 시위가 워낙 거셌고 예.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그 예. 촛불을 바라보며 하면서 뭐 무슨 노래를 떠올렸다 이런 식의 약간 소회를 얘기하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한 뒤로는 언론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고 서먹서먹해진 거죠. 그래서 네.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하고 싶어하지 않고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은 결국 계속 신년 국정 연설로 예. 대체했던 거죠.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 수는 좀 쭉 줄어드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부가 됐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좀 어땠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일단 2014년, 15년, 16년은 3번 기자회견 했습니다. 예. 네,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국정농단 사태로 또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 사태처럼 또 국정농단 사태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서는 뭐 더 이상 할 수도 없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2017년에 마지막이 기자들과 가진 신년 인사회.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신년 인사회를 가진 게 뭐 회견은 정식으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가장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죠. 예. 그때도 좀 즉문즉답으로 이어졌던 기자회견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뭐 예를 들면 들어오는데 노트북은 놓고 들어오십시오라든가 필기도구는 놓고 들어오십시오. 그랬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지적이 될 정도로 이게 사실 기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분위기였군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 하면은 코로나19가 딱 떠올라서 오히려 대면하면서 많이 기자회견 했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면과 비대면을 섞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그래도 4번의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3번이 대면이고 예. 1번은 코로나19로 비대면입니다. 그래도 접촉이 상당히 통제되고 있던 시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 또 했다고는 보죠. 기자들이 이제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한 적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과 비슷해서 설명조에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조에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예. 이렇게 됐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상당히 비슷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에 제한은 안 두는데 예.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의 특징 중에 도드라진다면 지역 언론은 따로 좀 배려를 해서 이번엔 지역 언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노무현 대통령 때 또는 구분 줘서 예, 그랬군요. 문재인 예. 대통령 때는 지역에 누구 예. 지역에 누구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랬기 때문에 경인 방송의 뭐 여기자가 심하게 좀 예. 문 대통령을 몰아붙였다가 나중에는 또 보수 진영으로 와서 정치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역 언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는데, 예. 그러니까 소통 기자회견을 이제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하면 불편하더라도 얘기를 들어주면서 좀 변화를 꾀하거나 혹은 본인의 뭐 주장할 그 내용들이 있으면 좀 관찰해 나가거나 이런 걸 좀 기대를 할 텐데. 예. 지역에도 보면은 이번에 뭐 선출직 국회의원도 있고 단체장도 있고 예. 이런 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소통의 장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어려울 겁니다. 어떤 게 어렵다는 말씀? 왜냐하면 예. 지역의 신문사는 대개 지역의 토건업체가 많이 갖고 있거나 건설업체가 갖고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일단 소유 구조부터 예. 신문사의 어른이신 분은 뭐 대주주이신 분이 지방의회 출신이거나 아니면 그러면 뭐 지자체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자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다수의 언론들이 계속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어떤 강도 자체가 지역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 숫자도 많지는 않고 또 지역 언론들의 살림살이가 힘드니까 지역의 어떤 지자체 광고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예. 생존 문제 좀 생존 다룰 수 문제 있겠네요. 때문에도 그렇고 예. 지역은 소통에 있어서 중앙하고는 또 다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예. 언론이 가진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도 있군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현장 감독이나 아니면 사후 조치 예. 이런 거에 더 민감한 게 아니라 네. 보고만 열심히 받고 지시사항만 잔뜩 늘어놓고 예. 잘 언론 눈에 안 띄죠. 예. 예, 그런데 언론이 현장으로 끌어내야죠. 저희가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끝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1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기자님. 만약에 이제 모레 기자회견에 만약에 초대를 받아서 아니면 뭐 자격이 생겨서 제가요? 예, 직접 대통령께 질문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꼭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뭐 하도 많은 문제들이 뭐 질비하게 쌓여 있습니다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대통령님, 지금 당신이 위기입니까? 당신의 정부가 위기입니까? 대한민국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위기가 아닙니까? 예. 아니면 모두가 위기입니까? 5개 중에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예. 뭘 고를까요? 글쎄요, 답이 돌아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예. 보내주신다면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떤 질문이 모레 이어질지 그리고 또 대한민국 그래도 또 기자회견 통해서 또 새로운 전환점을 모멘텀을 마련하게 될지 그래, 해야죠. 예, 네. 저희는 당연히 응원하고 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변상욱 대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